병원. 폭도의 차가운 의자에서 일어선 김태수는 주치의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폭도 창문으로 보이는 지하철역 입구가 눈에 들어왔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 30분에 탔던 그 지하철이었다. 매번 출근하며 지겹게 탔던 그 지하철. 그때를 기억해볼까? 태수는 천천히 병원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한가한 오후 시간에 타보는 지하철이었다. 개찰구를 지나며 문득 웃음이 났다. 이제 교통카드에 어르신 할인이 적용되는구나. 1번 칸 문이 열렸다. 태수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발을 들였다. 1번 칸 첫사랑의 달콤함. 다음 역은 신촌. 신촌역입니다. 안내방송을 들으며 태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신촌이라니. 40년 전 대학 시절이 떠올랐다. 바로 맞은편에 대학생 커플이 앉아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무언가를 속삭이자 여학생이 볼을 붉히며 작게 웃었다. 참 보기 좋네요. 태수가 절로 중얼거리자 커플이 고개를 돌렸다. 저희 말씀이세요? 남학생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아, 미안해요.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 그만. 혹시 대학생들인가요? 네, 연세대 다니고 있어요. 여학생이 수줍게 대답했다. 태수의 눈이 반짝였다. 오, 네, 모교네요. 나도 거기 다녔어요. 그때가 1978년이었나? 우와, 정말요? 선배님이시네요. 남학생이 밝게 말했다. 그래요. 그때는 참. 지금처럼 지하철도 없고 버스 타고 다녔는데. 태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1979년 봄 연세대 중앙도서관. 실례합니다. 혹시 이 책 다 보셨나요? 수줍은 목소리에 고개를 든 태수. 단정한 교복 같은 옷을 입은 여학생이 서 있었다. 아, 네.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저 국문과 2학년 박영희예요. 전 경영학과 3학년 김태수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작은 인사를 나누던 사이에서 어느새 함께 도서관을 나서며 커피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다. 태수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어느 봄날 오후 캠퍼스 벤치에서 영희가 말했다. 뭔데? 너 좋아해. 태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때까지 손도 제대로 잡아본 적 없던 순수한 20대였다. 나도 영희 너가 좋다. 둘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할아버지? 여학생의 목소리에 태수가 현실로 돌아왔다. 아, 죄송해요. 옛날 생각에 빠져 있었네요. 혹시 부인분이랑도 거기서 만나셨나요? 남학생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태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죠. 참 오래된 일이네요. 로맨틱하시다. 저희도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여학생이 환하게 웃었다. 그럼 잘 된 거네요. 우리는 결혼해서 40년을 함께 살았거든요. 커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시는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 여기서 내려야 해요. 남학생이 일어서며 말했다. 선배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요. 그리고 태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서로 아껴주세요. 시간은 정말 빨리 가거든요. 문이 닫히며 커플이 손을 흔들었다. 태수도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다음 역은 아현역입니다. 이제 혼자가 된 1번 칸에서 태수는 2번 칸으로 향했다. 2번 칸 결혼 생활의 달콤 쌉싸람. 2번 칸에 들어서자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놓고 앉아 있었다. 아기는 자고 있었지만 부부는 작은 목소리로 다투고 있었다. 당신이 설거지 좀 하면 안 되나요? 나도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힘들다고요. 나도 회사에서 야근하고 와서 피곤해. 주말에 할게. 주말에도 당신은 친구들이랑 축구한다면서요? 태수는 자리에 앉으며 그들을 바라봤다. 자신의 신혼 시절이 떠올랐다. 1982년 서울 변두리 신혼집. 여보, 이게 뭐야? 태수가 부엌에서 검게 탄 계란 후라이를 들고 나왔다. 미안해. 불 조절이 잘 안 되네. 영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풀이 죽어 있었다. 괜찮아. 처음에 누가 잘해? 나도 도와줄게. 그렇게 둘은 함께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다. 탄 계란 후라이와 라면이었지만 그때만큼 맛있는 식사는 없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항상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태수 씨, 왜 시어머니 말씀은 무조건 들어?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야? 시댁 명절 준비로 지친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영희야,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조금만 참아줘.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해. 내 편은 언제 들어줄 거야? 그날 밤 둘은 등을 돌리고 잤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영희가 먼저 말을 걸었다. 미안해, 어제 너무 화를 냈나 봐.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내 편이 되어줄게. 싸우지 마세요. 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젊은 부부가 고개를 돌렸다. 네? 젊은 아내가 놀란 듯 물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나중에 다 추억이 되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작은 다툼들도 참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젊은 남편이 약간 기분 나쁜 듯 말했다. 할아버지가 무슨 상관이시죠? 저희 사정도 모르시면서. 자기야, 아내가 남편의 팔을 잡았다. 태수가 쓴 웃음을 지었다. 미안해요. 괜한 참견했네요. 그 순간 유모차의 아기가 깨어서 울기 시작했다. 젊은 아내가 당황하며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아이고 어쩌지? 기저귀를 갈아야 하나?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봐도 될까요? 아이 둘을 키워봤거든요. 젊은 부부가 망설였지만 아기 울음이 계속되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는 능숙하게 아기를 안아 올렸다. 아이고, 우리 공주님. 배가 고프구나. 신기하게도 아기가 울음을 그쳤다. 태수의 품에서 방긋 웃기까지 했다. 어머 어떡해. 경험이죠. 우리 딸도 어릴 때 이렇게 달래주곤 했어요. 태수가 아기를 돌려주며 말했다. 젊은 남편이 미안한 듯 말했다.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젊을 때는 그랬으니까. 다만 태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해 나가세요. 아이가 있으면 더욱 그래야 해요. 젊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괜찮아요. 육아는 원래 어려운 일이니까요. 할아버지는 자녀분이 몇 명이세요? 그 젊은 남편이 물었다. 둘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제 다 커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아요. 부럽네요. 저희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태수가 따뜻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키우시면 돼요. 다음 역은 을지로 3가. 을지로 3가역입니다. 저희 여기서 내려요. 할아버지 좋은 말씀 고마웠어요.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끌며 인사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는 모습이 보였다. 태수는 혼자 웃으며 3번 칸으로 향했다. 3번 칸 아이들의 탄생. 3번 칸은 비교적 한산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한 명과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을 뿐이었다. 태수는 구석자리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건물들 사이로 산부인과 간판이 보였다. 1984년 12월 서울대병원 분만실 앞. 여보, 괜찮아? 진통이 시작된 영희를 병원에 데려온 태수. 분만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렸다. 남편분이세요? 부인이 힘들어하시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간호사의 말에 태수는 더욱 초조해졌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기도했다. 제발. 무사히. 새벽 5시.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태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 내 아들이 태어났구나. 분만실에서 나온 영희는 지쳐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여보, 우리 아들 봤어? 응. 정말 예쁘다. 고생 많았어. 둘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보며 행복해했다. 이름은 뭘로 할까? 민수는 어때? 민들레처럼 어디서든 꿋꿋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좋아. 김민수. 1987년 3월 같은 병원. 둘째 아이 출산. 이번에는 경험이 있어서 태수도 덜 초조했다. 이번엔 딸이에요. 딸? 딸이라고? 태수가 펄쩍 뛰었다. 아들도 좋았지만 딸이 생긴다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미숙아입니다.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해요. 태수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병원을 다녔다.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딸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영희도 매일 모유를 짜서 병원에 가져다 주었다. 엄마가 여기 있어. 힘내자, 우리 지민이. 다행히 한 달 후 지민이는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다. 우리 공주님 이제 집에 가자. 혹시 자녀분이 계세요? 옆에 앉은 한 여성이 말을 걸었다. 내 아들, 딸 하나씩 있어요. 지금은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지만요. 부럽네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언제쯤 생길까요? 여성의 표정이 아쉬워 보였다. 아이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에요. 때가 되면 생길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죠. 이때 맞은편에 앉은 젊은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응? 진짜? 지금? 알겠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은 젊은 남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죄송한데요, 혹시 정음 산부인과 몇 번 출구가 가까워요? 와이프가 진통 시작했대요. 여성이 웃으며 답했다. 다음 역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 나가세요. 바로 보여요. 고맙습니다. 젊은 남자가 다리를 떨며 기다렸다. 태수가 말했다. 첫 아이예요? 네.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축하해요. 곧 아빠가 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떨려요. 태수가 따뜻하게 웃었다. 당연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정말요? 그럼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일 거예요. 이번 역은 왕십리역입니다. 여기다. 가야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젊은 남자가 뛰어나갔다. 여성이 웃으며 말했다. 보기 좋네요. 그러게요.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태수는 4번 칸으로 향했다. 마음이 따뜻했다. 4번 칸 승진의 기쁨과 대가. 4번 칸에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여럿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과장님. 보고서는 내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직장 생활을 떠올렸다. 1995년 봄 회사 회의실. 김태수 대리를 과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인사 발령 순간 태수의 가슴이 뛰었다. 13년 만의 승진이었다. 축하합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꽃을 샀다. 영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여보, 나 승진했어. 정말? 축하해.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안겨왔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겠네. 민수 학원비도 더 낼 수 있고. 그럼 우리 이제 좀 살만해졌어. 온 가족이 외식을 했다. 11살 민수와 9살 지민이도 아빠의 승진을 축하해 주었다. 아빠 최고. 하지만 승진 후 생활은 예상과 달랐다. 김 과장, 이 프로젝트 책임지고 해주세요. 김 과장, 주말에 출근 가능하시죠? 김 과장, 오늘 회식 참석하세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아빠는 언제 와? 숙제 봐달라고 했는데. 지민이가 영희에게 물었다. 아빠는 회사 일이 바쁘셔서. 주말에 봐달라고 해. 주말에도 회사 간다며. 태수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밤 11시였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고생했어. 저녁은? 회식에서 먹었어. 아이들은? 일찍 잤어. 지민이가 아빠를 기다렸는데. 태수는 지민이 방에 들어가 잠든 딸을 이마에 키스했다. 미안해, 지민아. 아빠가 너무 바빠서.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직장인의 통화 소리에 태수가 현실로 돌아왔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아내. 요즘 야근이 너무 많아서요. 자녀분이 있으세요? 네, 5살 딸이 있어요. 요즘 아빠를 잘 못 봐서 삐졌는지 제가 집에 가면 숨어버려요. 남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렇군요. 태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제 경험상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해요.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더욱. 그건 저도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고. 저도 그랬어요. 승진하고 나서 더 바빠졌는데 그때 놓친 시간들이 지금도 아쉬워요.
남자가 관심을 보였다. 어떤 시간들이요? 아이들이 아빠 놀아줘 할 때, 아내가 오늘은 일찍 와줘 할 때. 그런 순간들이요. 후회되세요?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승진도 중요했지만 그 시절 아이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남자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오늘은 일찍 가봐야겠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번 역은 성수역입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딸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남자가 내린 후 태수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좀 더 현명했으면. 5번 칸으로 향하는 태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5번 칸 아버지를 잃은 날. 5번 칸은 조용했다. 노인 한 분과 간병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손자로 보이는 초등학생과 할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자가 스마트폰 게임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아이고 이건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네. 너무 어려워.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게임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정겨웠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먹먹해졌다. 2003년 가을 고향 병원. 태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급히 고향으로 내려간 태수. 의식은 있으신가요? 지금은 잠드셔 있어요. 뇌출혈인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태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다. 아버지. 태수가 아버지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굵던 손이 이제는 말랐다. 왔냐?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뜨셨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아니다. 내 시간이 다 됐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태수의 손을 꼭 잡으셨다. 태수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세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너무 바빠서 너희한테 관심을 못 줬구나.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셨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너도 좋은 아버지가 되거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이틀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말했다. 고인이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고. 아버지가 아들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태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몰랐는지. 효자 노릇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친척 중 한 명이 중얼거린 말이 태수의 가슴을 찔렀다. 맞는 말이었다. 명절에만 내려와서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올라왔던 차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빈소에서 태수는 밤새 울었다. 할아버지, 저 다음에 또 놀러와도 돼요? 손자의 밝은 목소리에 태수가 현실로 돌아왔다. 그럼 언제든지 와. 할아버지가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야호. 할아버지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손자분이 참 밝네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럼요. 우리 준호 최고지. 매주 토요일마다 할아버지 집에 와요. 부럽습니다. 저도 손주가 있는데 자주 못 봐서. 아, 그러시군요. 손주들이 몇 살이에요? 큰 손주가 초등학교 3학년, 작은 손주가 5살이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나이면 할아버지가 제일 좋을 때인데 왜 못 보세요? 태수가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제가 아이들하고 좀 서먹해서요.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 그런 거라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손자 준호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할아버지는 제가 뭐라고 해도 다 들어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저도 어색했어요. 그런데 자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할아버지.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저기 할아버지도 손주 있으시대. 같이 놀까요? 태수가 당황했다. 아, 아니야. 할아버지는 괜찮으시면 같이 이야기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준호가 태수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손주들 이름이 뭐예요? 큰아이는 현우고 작은 아이는 서연이야. 우와, 이름 예쁘다. 현우는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야. 저랑 같네요.
현우랑 친구하고 싶어요. 태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럼 좋겠네. 할아버지가 말했다. 손주들과 자주 만나세요. 저도 처음엔 뭘 해줘야 할지 몰랐는데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비싼 선물보다도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준호가 덧붙였다. 할아버지, 현우한테 전화해서 할아버지랑 놀자고 해봐요. 태수가 웃었다. 그래야겠네. 고마워, 준호야. 잠실역입니다. 할아버지와 준호가 일어났다. 할아버지, 손주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준호가 손을 흔들었다. 너도 건강해라, 준호야. 문이 닫히고 태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그랬던 것처럼 제 아이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마음이 무거워진 태수는 6번 칸으로 향했다. 6번 칸 사업 실패의 쓰라림. 6번 칸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사장님. 계약 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이마에 손을 대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쓰라린 기억을 떠올렸다. 2008년 봄 태수의 작은 사무실. 48세의 명예퇴직을 한 태수. 퇴직금과 집을 담보로 잡은 돈으로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 30년 동안 쌓은 경험이 있잖아. 꼭 성공할 거야. 태수는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김 사장님, 이번 계약건은 다른 업체로 결정됐습니다. 왜요? 저희 조건이 더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계약이 하나둘씩 무산되었다. 여보, 이번 달 관리비랑 대출이자는 어떻게 해? 조금만 더 기다려봐. 다음 달에 큰 계약 하나 들어올 것 같아. 하지만 그 계약마저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었다. 아니, 왜 갑자기 취소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이 생겨서. 1년 만에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다. 핏더미에 앉게 된 태수. 집까지 넘어갈 위기였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영희가 처음으로 태수에게 소리를 질렀다.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민수는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지민이는 고3인데. 태수는 할 말이 없었다. 결국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부모님께는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야.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했냐?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한숨만 쉬셨다. 그 후 2년 동안 태수는 편의점 야간 알바와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아빠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대학생이 된 민수가 걱정했다. 괜찮다. 아빠가 책임져야지. 아빠, 제가 휴학하고 알바할게요. 안 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지민이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다. 아빠, 저는 대학 안 가도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꼭 보내줄 거야.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책의 밤을 보냈다.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했을까? 실례합니다.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이 태수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사업을 하셨던 적이 있나요? 예전에 했었어요. 지금은 은퇴했고요. 왜요?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도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매출도 줄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고. 힘드시겠네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빚만 들어가고.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마나 하셨어요? 3년 정도 됐는데 처음엔 잘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가족은 뭐라고 하세요? 아내는 그만했으면 해요. 애들 교육비도 걱정이고. 저도 이제 지쳤어요. 태수는 그 남자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제가 경험해봐서 하는 말인데. 네?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무리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생각으로 1년을 더 버텼어요. 하지만 결국. 태수가 말끝을 흐렸다.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팔고 부모님께 피해도 끼치고.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태수가 이어서 말했다. 그때 가족들이 함께 버텨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다행히 다시 회사에 취직해서 정년까지 다녔어요. 빚도 다 갚았고요. 남자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럼 잘 되신 거네요.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가족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선능력입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내랑 진지하게 상의해봐야겠어요. 잘하실 거예요. 화이팅. 남자가 내린 후 태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것도 지나가더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태수는 7번 칸으로 향했다. 7번 칸 삶의 의미를 찾는 할머니. 7번 칸에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다. 여유롭게 털실을 엮어가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다. 태수는 할머니 근처 자리에 앉았다. 뭘 만들고 계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손주 조끼예요. 벌써 겨울인데 감기 걸까 봐서요. 손주분이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참 예쁜 딸이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가 번졌다. 할머니 정말 여유로워 보이세요. 아이고 제가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10년 전에 먼저 갔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외롭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잠시 뜨개질 손을 멈췄다. 외롭죠.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혼자 있다고 외로운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태수가 관심을 보였다. 어떤 뜻인가요? 할머니가 털실을 정리하며 말했다. 예전에는 남편이랑 아이들이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혼자 지내보니까 내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더라고요. 내 자신과 친해진다는 게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요. 좋았던 기억들을 되새기고 후회되는 일들은 용서하고. 태수가 진지하게 들었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처음에는 우울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와서 할머니, 왜 슬픈 얼굴 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뭔가 깨달으셨나요? 네. 내가 슬프면 이 아이도 슬프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죠. 할머니가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다. 어떻게 바꾸셨어요? 감사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손주를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뜨개질할 수 있는 것. 태수가 감탄했다.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태수를 바라봤다. 어르신도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시네요. 태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요즘 제 인생에 의미가 있었나 싶어서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일만 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뭘 했나 싶어서요. 가족들과도 가까워지지 못했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었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이라기보다는 받아들였어요. 완벽한 인생은 없다는 걸요. 할머니가 잠시 뜨개질을 멈추고 태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늦지 않았다는 게요? 가족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살아있는 한 언제든 가능해요. 태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저만 해도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거든요. 어떤 기쁨이요? 이렇게 뜨개질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젊을 때는 못해줬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태수가 따뜻하게 웃었다. 부럽네요. 어르신도 손주 있으시죠? 네, 둘 있는데 잘 안 친해져서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마음을 열고 다가가시면 돼요. 마음을 열다니. 아이들은 진심을 금방 알아봐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면 금세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태수가 진지하게 들었다. 용기를 내야겠네요. 그럼요. 시간은 충분해요. 천천히 가까워지시면 되죠. 잠실역입니다. 할머니가 뜨개질을 정리하며 일어났다. 어르신, 손주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분명 잘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말씀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다행이네요.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내린 후 태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마음이 한층 가벼워진 태수는 8번 칸으로 향했다. 8번 칸 작은 연결의 순간. 8번 칸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책을 읽고 있었고 직장인 몇 명이 앉아 있었다. 태수가 자리에 앉으며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는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실례합니다. 떨어뜨리셨어요. 책을 읽던 대학생이 사진을 주워서 건네주었다. 아, 고마워요. 태수가 사진을 받아들며 잠시 바라봤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행복해 보이세요. 대학생이 사진을 흘끗 보며 말했다. 그때는 몰랐어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태수가 아련하게 말했다. 부인분과 오래 사셨나요? 40년 정도 같이 살았죠. 3년 전에 먼저 갔어요. 대학생의 표정이 안쓰러워졌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럼요. 매일 그리워요. 태수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말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게. 대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다운 사랑이셨네요. 젊은 친구가 이런 말을 들어주니까 고맙네요. 별 말씀을요. 저도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처럼 오래도록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태수가 따뜻하게 웃었다. 분명 그럴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돼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해요. 이때 맞은편에 앉은 중년 여성이 갑자기 기침을 했다. 계속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콜록콜록. 목이 좀 아파서. 물 좀 드시겠어요? 태수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건네려 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기침은 계속됐다. 대학생이 가방에서 목캔디를 꺼내 건넸다.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여성이 캔디를 받아 입에 넣었다. 곧 기침이 가라앉았다. 다행이네요. 태수가 안도했다. 젊은 친구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여성이 대학생에게 인사했다. 별거 아니에요. 태수가 대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참 착하네요. 저희 어머니가 기침을 많이 하셔서 항상 갖고 다녀요. 효자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태수는 그 대학생에게서 무언가를 느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같네요. 노력하고 있어요. 어르신은 자녀분들과 어때요? 태수가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좀 서먹해요. 제가 일만 하느라 소홀했거든요. 지금이라도 가까워지시면 되죠. 그럴까요? 물론이에요.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을 기다리거든요. 태수의 가슴이 뭉클했다. 고마워요. 용기를 주네요. 저야말로 어르신 이야기 들으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기침을 했던 여성이 말했다. 보기 좋네요.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태수와 대학생이 웃었다. 네, 저도 기분이 좋아요. 대학생이 말했다. 저도요. 오늘 좋은 사람들을 만났네요. 태수가 따뜻하게 말했다. 선능력입니다. 대학생이 책을 정리하며 일어났다. 할아버지, 자녀분들과 꼭 가까워지세요. 분명 잘 될 거예요. 고마워요. 학생도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해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대학생이 내린 후 여성이 태수에게 말했다. 참 좋은 청년이었네요. 그러게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구나 싶었어요. 희망적이죠.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세상이 아직 따뜻해요.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진 태수는 9번 칸으로 향했다. 마지막 칸이었다. 9번 칸 새로운 시작. 9번 칸에는 몇 명의 승객이 앉아 있었다. 태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곧 종점에 도착합니다. 안내 방송을 듣고 태수는 시계를 봤다. 벌써 이 시간이 지났다. 참 긴 여행이었네. 태수는 지난 이 시간 동안의 일들을 되새겨봤다. 1번 칸에서 만난 커플에게서 느꼈던 따뜻한 추억들. 영희와의 첫 만남이 그렇게 소중했구나. 2번 칸의 젊은 부부. 자신의 신혼 시절도 그랬지. 달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던. 3번 칸에서 떠올린 아이들의 탄생. 민수와 지민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벅찬 감동. 4번 칸에서 만난 직장인. 자신도 그렇게 일에만 매달렸었지. 가족과의 시간을 놓치면서. 5번 칸의 할아버지와 손주.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다. 그리고 자신의 손주들과도 6번 칸에서 사업 실패 이야기를 나눈 그 남자. 그때는 절망적이었지만 결국 극복했잖아. 7번 칸의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다는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8번 칸의 대학생. 그 순수한 마음씨에 감동받았고 용기도 얻었다. 태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 민수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지. 태수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수의 아빠야.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약간 경계하는 듯 했다. 특별한 일은 아니고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주말요? 글쎄요. 왜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나 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쏠게. 아버지가요? 민수의 목소리에 놀라는 기색이 있었다. 응. 현우랑 서연이도 보고 싶고. 그럼 지민이한테도 연락하셨어요? 아직 안 했는데 너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었어. 좋죠.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했어요. 태수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정말? 현우가 며칠 전에 할아버지는 뭐 하고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구나. 태수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하철 소리가 나는데. 응, 지하철 타고 있어. 오랜만에 타보니까 새롭네. 어디 가세요?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종점까지 가보고 있어. 아, 그러시는군요. 민수야. 네. 아빠가.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민수가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희들 어릴 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하느라. 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아버지 노릇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어. 민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아버지 저희는 이해해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저희가 공부할 수 있었잖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버지 이번 주말에 꼭 만나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랑 시간 보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 지민이한테도 연락해 볼게. 네. 그럼 안전하게 들어오세요. 응, 고마워. 통화를 끝내고 태수는 곧바로 딸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민아, 아빠야. 아빠, 어디세요? 지하철 타고 계신가요? 응. 지민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온 가족이 만나자. 정말요? 좋아요. 오빠도 와요? 응, 민수도 온다고 했어. 와, 오랜만이네요. 서연이가 삼촌 보고 싶다고 했는데 잘 됐어요. 할아버지도 손주들 많이 보고 싶었어. 아빠, 그런데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태수가 잠시 망설였다. 아니야, 그냥. 가족이 같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아빠랑 더 많은 이야기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아빠도 그래. 아빠, 그동안 혼자 계시느라 외로우셨죠?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조금. 하지만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저희도 더 자주 찾아뵐게요. 고맙다, 지민아. 당연한 거죠. 아빠는 우리 아버지인걸요. 통화를 마치고 태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성이 태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가족분과 통화하셨나 봐요. 행복해 보이세요. 네, 오랜만에 아이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좋으시겠어요. 저도 오늘 집에 가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네요. 그러세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다. 곧 종점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태수는 가방을 정리하며 일어났다. 지난 이 시간이 꿈만 같았다. 지하철에 타기 전에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완전히 달랐다. 아침에 병원에서 나올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6개월 길어야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6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나 남은 것이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 만들기.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 나누기. 아내 무덤에 가서 못했던 이야기들 하기.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종점입니다. 모든 승객은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태수는 9번 칸에서 내렸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내렸다. 플랫폼에서 태수는 잠시 뒤를 돌아봤다.
이 시간 전 자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탔던 그 지하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하철이 된 것 같았다. 에필로그 지상의 새로운 비. 지하철역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태수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 시간 전과 같은 다리 같은 몸이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상으로 나오자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런 노을도 얼마나 오랫동안 못 봤었나. 태수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쳐갔다. 퇴근길 직장인들,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 장보기를 마친 주부들. 모두들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태수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아직 살아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할 일이 남아있는 한 명.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압구정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지민이도 온대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해요. 사랑해요, 아빠. 태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사랑해요, 아빠.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본 말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태수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집에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았다. 아내 사진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해주기. 주말에 손주들과 뭘 할지 계획 세우기. 오랫동안 미뤄둔 일기장 쓰기. 그리고 내일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볼 것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버스가 왔다. 태수는 버스에 올라타며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새로웠다. 같은 길인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태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버스는 태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외로운 집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이고 앞으로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갈 공간이었다. 현관문을 열며 태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태수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었다. 지하철 아홉량을 지나며 만난 사람들, 떠올린 기억들, 나눈 대화들. 모든 것이 태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낼 것이라는 것이다. 태수는 책상에 앉아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다. 2025년 9월 4일. 오늘 나는 지하철 종점에서 종점까지 여행을 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써내려가는 태수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작가의 말. 인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한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하철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과의 작은 교감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종점을 향해, 때로는 희망의 종점을 향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떠오르는 기억들, 깨닫게 되는 소중한 진실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성공도,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지하철 여행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